중간중간 삼성전자나 뭐나 이렇게 질문해도 돼.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2021년 10월 1일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사실 머리도 좀 길렀고요. 그리고 또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급락장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바뀔 거는 이제 부회사다리 코너를 좀 더 강화해서 한 5분에서 10분짜리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뭐 경제 용어나 아니면은 산업 보객이 이런 걸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하면은 수소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린 수소란, 뭐 그레이 수소란 이렇게 딱 하고 그 안에 종목들 종목 하나하나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상을 쪼개기를 해갖고 많이 나갈 거고요. 그 용어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방송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는 멘트를 써가면서 설명 안 해주는 거 있어요. 그게 사실 귀찮아서거든요. 저도 가끔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좀 귀찮은 건 몇 번 말해서 이렇게 뭐 좀 그렇지만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이 돼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카페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거 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모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완전 초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배울 수 있는 증권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했었던 그 초심을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생분해 플라스틱 그거에 관련된 뭐 이콘이라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친환경에 관련된 콘텐츠도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안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1일, 그러니까 제가 한 3주 만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두드러 맞아갖고 너무 많이 두드러 맞고 계셔갖고 저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쉬면서 마음 편하게 좀 쉬다 돌아오면 좋겠는데 다 두드러 맞은 사람들한테 아팠죠? 라고 뭐 호랑이 연고나 발라주러 나온 사람 같아갖고 사실은 조금 민망합니다. 저도 조금 맞았죠. 좀 두드러 맞고 몸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 일이 있었지? 사실 뭐 한 2주 안에 뭐 가장 큰 거는 북한 얘기 아닐까요? 뭐 갑자기 미사일 쐈다가 뭐 통신선 복원한다고 하고 뭐 남한에게 뭐 할 의사가 없다, 뭐 잘해보자라고 하고 또 미사일 쏘고 얘네들은 참 좀 안타까운 동포지만 참 마음 같아서는 섬나라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그래도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그 바레만인가 거기에서 석유 나온 거 보셨죠? 석유가 나왔는데 저는 북한에 석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자원이 많은 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뭐 얼마치 뭐 석유가 나왔다고 그래갖고 1억 배럴이면은 옛날에 배럴도 사실 공부를 했는데 까먹었네. 그런 것도 올려야 되겠다. 뭐 1배럴이 얼마고 그게 무슨 드럼통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북한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억 톤이 넘는다. 1억 톤? 1억 톤이면은 뭐 어쨌든 감이 안 오네. 대성이가 1억 명이 그리고 오지연 씨가 1억 명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 감이 오네. 우리 오지연 씨가 1억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망가고 싶습니다. 10억 명. 아니 10억 명이구나. 10억 명. 그러면 중국 인구만큼 오지연이 있다. 저는 도망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대북주를 저희가 매수한 지가 벌써 몇 달 됐죠. 그러니까 연말에 이런 일이 뭐 대북 이슈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해서 선취매 차원에서 사놨었는데 이 미사일 쐈다라는 속보가 아침에 나왔을 때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8시 35분에 팔까봐. 저는 대북주의 비중이 10%지만 이게 뭐 미사일을 쏴서 하락했다라고 하면 5%를 추가해서 15%를 만들겠다라고 썼는데 많은 분들이 그 뉴스는 읽은 걸로 표시가 됐는데 팔았습니다. 어쨌든 대북주는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미사일이 나와서 떨어졌을 때 사야 되는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정은이 살을 좀 더 빼고 가볍게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서 방탄을 데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넘어오라고 나가서 딱 넘어가려고 할 때 딱 팔거나 아니면은 내일 만날 때 그때 정리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음봉에 매수해라. 그 음봉 매수가 어떤 건지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게 사실 북한 관련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헝다그룹 그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나 뭐했나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유하고 그러니까 헝다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들어보셨죠? 축구 좋아하시니까. 네. 광저우 에버그란데. 헐크. 예,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뭐 말도 안 되는 선수들 다 영입하고 뭐 김영권도 갔다가 지금 딴 데 있나? 네, 영원히 딴 데 있고 하여간 아니 아시아에서 저게 가능해?라고 할 정도로 돈을 뿌렸던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의 뒷배를 얹고 무한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쫙 했었던 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뭐 꼬리 자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쁘다 했더니 얘가 얼굴을 너무 가까이 디밀었거나 뭐 이런 이 정도여갖고 어라 그럼 너 내 거 이러면서 다시 가져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러면서 중국 빠진 거보다 우리가 더 빠졌어? 근데 헝다그룹 이 주가를 보면은 헝다그룹 주가가 엄청나요. 헝다는 무슨 뭐 전기차 그룹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헝다그룹 주식이 어디 있었더라. 이거 보면은 재밌는데 보면 주봉 보이시나요? 자 이게 10분의 1 월봉으로 보면 10분의 1. 이 그룹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1억을 넣어놨으면 캐스퍼도 못 사는 돈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헝다그룹 많이 빠졌다고 지금 이거를 이제 줍줍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안 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러고 뭐 이제 뭐 중국에서 그러고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막 빅테크 기업 때리기 막 이런 거 했는데 결국은 어제부로 많이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상승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은 그것도 좀 해결이 되는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에서 뭐 국채 금리가 올랐네 뭐하네 10년물 국채가 올랐네 그거 벌써 몇 달 전에 해먹었었던 거예요. 계속 해먹었었던 뉴스고 그리고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되네 뭐 부채 한도를 뭐 연장해네 뭐하네 이것도 제가 주식하고 나서도 뭐 신용등급 강등도 있었고 미국이 근데 오늘은 어떤 매체에서 미국 신용등급이 뭐 이거 뭐 부채 한도를 뭐 연장하지 않으면은 뭐 D등급이 된다? 미국이 신용등급이 D등급이 되면 그거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다 팔고 뭐 뭘 해도 망해요. 뭘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이제 그만 흔들려도 돼요. 많이 해먹었고 근데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바닥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10월 18일 날까지 이제 뭐 부채 한도 이거 갖다가 말이 많고 뭐하고 하니까 10월 한 보름 정도까지는 많이 흔들림이 있겠죠. 근데 이 흔들림이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바닥 다지기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PER이 뭐 어떤 기관에서는 뭐 코스피 PER이 지금 11이다. 어떤 데는 12다. 뭐 1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저평가인 거예요. 선진국 지수에는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더블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신흥국 지수에도 글쎄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저평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 주가가 반등하려면 결국은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 타격 불가피
이제 와서 여기에서 반도체가 하락 타격 불가피.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조금만 올라갈 때는 막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면서 다 올리고 다 빠지니까 바닥에서 이제 막 따기 때리고 막 회초리질하고 근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때부터 빠졌죠. 그러면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게 볼 필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제 정서가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수출 기업의 실적은 좋아집니다. 얘네는 달러로 결제를 해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에 만약에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주식은 선행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도 오늘 실적 9월 수출입 지표 나왔을 때 뭐 작년 대비 뭐 10몇 프로 하락했네 뭐 하는데 그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9월 달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럼 그때가 완전 바닥일 수 있어요. 이 실적 발표라는 게 이게 상승하고 있을 때 실적이 좋게 나왔을 때는 뉴스에 파는 거고 바닥에 기고 있을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바닥으로 기고 있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도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뭐 이미 뭐 한 50%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실적 좋다고 하고 사는 거는 그건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미 올라와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항상 차트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할 때는 그냥 흐름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예전에도 낮추고 뭐 낮추다가 조금 오르니까 또 좋아진다는 리포트 나왔다가 목표 주가를 낮췄다. 근데 골드만삭스 조금 좀 삐리하네. 기왕 낮출 거면 겨우 7,000원을 낮춰? 한 7만 원이라고 그냥 과감하게 해버리면 이게 타격이 불가피하면 여기에서 타격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사도 50%가 오른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뭔 타격이야. 타격이 불가피하면 한 6만 5천 원 나갔던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러면 목표 주가를 낮췄다. 이게 제대로 말이 되는데 살짝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이제 안 써. 욕먹을까봐. 하도 욕먹으니까 얼마나 리포트 쓰기 싫을까.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안 한 편 리포트 하나 써오세요. 딱 해서 리포트를 딱 써왔어. 근데 하필이면 막 미국장 급락에 있는데 내가 이거를 올려야 되네. 분명히 목표가를 썼을 거야. 목표가를 썼는데 목표 주가는 이제 제시 안 하고 내가 이거를 진짜 나 짬밥만 더 있어도 오늘 안 올릴 텐데 부장 저놈이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요새. 그러니까 목표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목표가를 썼는데 지금 가격 대비 막 70% 80% 높은데 급락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데 600만이면 그 600만이 뭉쳤으면 임진왜란도 우리가 안 당했고 식민지도 우리가 없었고 그 정도의 결집력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안 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인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뭐 H&M, 카카오 뭐 이런 거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K카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K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중고차. 뭐 유재석이 광고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오늘 청약 마지막 날 뭐 증거금이 뭐 3,668억에 그쳐 뭐 나오면 몸값 1.2조. 저는 가끔 엔카는 검색해봐요. 엔카는 검색해보는데 K카가 뭐 차차차 이거였나? 아닌가? 이 회사를 과연 중고차 회사를 1.2조 주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PO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게스트분들 나왔을 때도 공모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이 좋을 땐
공모주가 많이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대여급들이 많이 상장했잖아요. 뭐 클래프톤이나 뭐 카카오 그룹들 그리고 뭐 SK 뭐 바이오 관련 회사들 그러니까 뭐 몇십조 회사들이 막 상장을 했었고 또 상장 대기 중인 게 뭐 100조 가치 얘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뭐 SK에서도 이제 분할한다고 하면 거기서 배터리 뭐 엄청나게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게 몇십 조가 이렇게 상장이 돼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그거 떼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에서 지금 한 2,800 이하라고 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공모를 많이 할까요? 공모를 많이 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이렇게 IPO를 많이 해서 상장을 시키는지. 이게 시중에 돈이 많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다라고 하니까 그 증권사에서 IPO를 많이 하는 이유는 얘네들 증권사는 항상 주식이나 뭐로 해서 절대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뭐 트레이더들이고 뭐고 뭐 프랍 트레이더 뭐 이런 애들도 보면 그냥 뭐 단타나 치고 그냥 뭐 자기 돈 갖다 깔짝깔짝 대지 실제로 돈 버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의 돈 버는 구조는 수수료와 그리고 또 상장됐을 때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노리고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미국 시장이 좋다. 뭐 미국에 상장해야 좋다. 그게 좋게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국제 금융이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유명한 애들 뭐 이런 애 다 있으니까 걔네들이 IPO를 해. 그러면 뭐 뻥튀기를 해. 그럼 막 포장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미차 그냥 보리차인데 여기다가 뭐 김수미였던 걸 방탄으로 갈아 넣고 이걸 먹었더니 머리가 났어요. 막 이런 소문도 막 내고 이러면서 막 뻥튀기를 해갖고 상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근데 K카도 뭐 이 상장 작업을 위해서 사실 저거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지만 그래서 유재석한테 돈을 주고 광고를 했을 것 같고 뻥튀기를 해놔야 비싸게 상장을 해야 비싸게 수수료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증거금이 많이 몰려야 거기에 대한 이자도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증권사 배불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저렇게 해놓고 또 대주주나 이런 애들 나중에 블록딜 하려고 그러면 블록딜 해줄게 하면서 또 수수료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만 봤을 때 개인들이 뭐 단타를 친다든지 머리를 굴려갖고 이길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뭐 엉덩이로 승부하고 이러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얼마나 웃겨요. 이런 회사도 1.2조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이 최하단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회사들 보면은 최상단에서 상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수수료가 비싸요. 미국은 수수료가 비싼데 그러니까 손정희 같은 나는 손정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걔는 이제 자본주의에 막 정말 좋게 포장된 그런 사람인데 그 쿠팡이라는 회사를 이쁘게 포장해 나갖고 100조에 상장을 시켰다. 뭐 주관사는 앉아서 몇 조를 벌었겠죠. 손정희도 앉아서 몇십 조를 벌었고 그리고 나선 회사 주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뒤로는 남을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상장하는 공모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기다리면은 밑에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K카 이거 얘기 나오니까 진짜 이 증권사 놈들은 정말 어지간하다. 철저하게 자기네들 수익 위주. 그러니까 개인이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뭐 3%나 이런 데 나온 사람들도 보면 최근에 뭐 유진 어쩌고 해서 어떤 뭐 젊은 이사님이 막 쓴소리도 많이 하고 하던데 쓴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나 기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눈치 보이니까 전화 올 텐데 너 뭐냐?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니면은 뭐 자기 동기한테 전화해서 네 밑에 누구 있지? 걔 입이 왜 그래? 딱 이러면 또 불이익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런 K카 같은 것까지 상장하고 앞으로도 되게 줄줄이 상장 준비 중인데 LG에너지 솔루션도 시장 좋아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분명히 크게 뻥튀기해서 상장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쉬는 동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화를
케이카에. 그리고 또 한 번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하자면 발을 좀 가라앉히시고. 부강약품. 부강약품이 어제 이거 보면은 이거는 죽창으로 맞았죠. 내가 무슨 도깨비도 아닌데 막 대검이 날라와 갖고 나를 쑤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뭐 임상 효과 입증 실패, 치료제 개발 중단. 뭐 되게 양심적이다라는 표현을 기관들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부강약품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글쎄요. 이거 바이오 제약은 제가 절대 초보자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아님 말고예요. 근데 희망 고문을 많이 해갖고 뻥튀기도 많이 해먹고 물론 얘는 그렇게 막 해먹은 주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믿고 기다렸었던 사람들 그나마 위안인 건 시장이 안 좋았어요. 시장 좋아도 얘는 이렇게 빠졌을 텐데 다행이네. 다 같이 빠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 좋았을 때 얘 이렇게 빠졌으면 얼마나 슬플까요? 근데 지금 모두가 슬프기 때문에 뭐 얘는 뭐 반감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는 그러니까 바이오 회사들도 뭐 이렇게 소개는 앞으로 할 거예요. 뭐 RNA 치료제가 뭔지, 유전자 치료제가 뭔지, 뭐 카티 치료제가 뭔지 이런 거는 소개를 할 거예요. 줄기세포란 뭔지, 뭐 배아줄기, 뭐 성체줄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할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코스닥에 너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뒤집어서 보자면 나쁜 놈이 너무 많아요. 나쁜 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 그 범죄율 1위가 그 사기죠. 네, 사기가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그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정 얘기하면서 뭔가를 많이 끄집어내고 그리고 머리도 좋죠. 사기를 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욕심이 없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내 안에 욕심이 있어.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내면에 욕심이 있는 걸 탁 건드려줘. 이빨을 딱 까갖고 그러면은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좀 이따 설명해 볼게요. 오랜만에 이걸 한번 또 내가 열어보네. 참 안 반갑네. 보면은 도대체 뭔 파란 너무 이거는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부터 해볼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차 이게 뭔가요? 연초에 이제 현대차를 보고 뭐 애플카 어쩌고 하면서 투자했던 분들 지금 특히 여기 이렇게 28만 원에 사셨던 분들은 망하지 않을 회사라고 그 당시에 막 다 무조건 주식은 파는 거 아니다. 뭐 장기 투자해라라고 막 진짜 존니 오래 갖고 있게 했던 막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 한 30% 넘었죠.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 주주입니다. 현대차 주주예요. 하지만 평당가는 얘보다 한참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들어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금리 인상을 하면 원래 금리와 주가는 역행을 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엔 가치주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주라는 얘기를 할 때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 PBR 이런 거죠. 그랬을 때 현대차에 뭐 BPS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뭐 PBR 보면 0.78 써 있죠. 뭐 PER도 8이고 얘는 성장성에서도 저평가, 가치주에서도 저평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27만 원을 가야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PBR 1에서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밑에 현대차 2호비, 3호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 배당은 잘 주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시가 배당률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거를 사는 분들은 적금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챙길 수 있고 현대차 그리고
그의 동생 기아차. 얘는 보면은 자산 가치가 뭐 좀 덜해요. 그렇다고 해도 1이 안 되고 뭐 PER 같은 경우는 6.99. 성장성도 있는데 가치주보다 더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얘는 37만 원이 BPS예요. 0.67. 얘는 수소연료.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내년은 수소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뭐 ESG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내년에는 금융권에서 쪼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모비스 이렇지. 현대위아 12만 원. 너무 저평가예요. 얘네들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제가 자동차 비중을 사실 좀 줄였어요. 대북주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카페에다가 써놓습니다. 이게 막 사실 뭐 다 뭐 고점에서 저는 고점에서 팔았고요. 뭐 그런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카페에다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너무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로 보면 이게 뭐 역배 이제 좀 떨어지고 있고 뭐 안 좋게 생각하면은 한 7만 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빠지는 거는 한 5% 남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는 뭐 12만 원까지 뭐 BPS, 뭐 PBR 1까지만이라고 했을 때도 올라가는 거는 한 50%가 뭐요? 거의 더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무조건 더블이 나오냐? 기다려야죠. 이제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뭐 손절하고 싶어요. 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 지금은 글쎄요. 현금 비중을 늘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SL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LED 램프 같은 거. 뭐 이제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잘 나가잖아요. 현대에서도 제네시스 프리미엄 자동차라는 거는 그 조명부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조명에 대한 수혜주 SL. 그리고 또 미국 공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조만간 그것도 이제 다 발표가 날 거예요. 미국 공장에 있는 그 밸류체인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한국단자. 한국단자도 이때 막 사고 싶다고 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보면은 전저점까지 깨져 있습니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빠질까요? 만약에 이거를 파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동차의 미래는 끝났고 앞으로 마차의 시대가 온다. 전기차는 뭔 소리냐? 국제유가가 20달러까지 떨어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동차 다 파셔도 돼요. 화신은 그나마 드려. 화신은 그나마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 쪽에서 이제 부품주들 중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리면서 3기 같은 애들은 전기차 쪽으로 감속기나 이쪽으로 해갖고 밸류체인,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생산 공정을 바꾸니까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을 빨리한 회사의 몇 달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만 지금 하나도 빼지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를 그때 왜 팔았는지에 대한 정말 머리를 잊지도 않은 걸 몇 개를 뽑았는지 이거를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여기였나 뭐 이쯤에서 그래 이거 좀 일단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쉬니까 다른 거로 가자 하고 팔고 나서 50%가 올랐네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그겁니다. 그리고 또 막 그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도 수소차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고 그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하락장이냐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락장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하락장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개잡주. 뭐 파평윤씨, 무슨 이씨, 무슨 중앙대동문 이런 게 이렇게 걔네만 이렇게 올랐을 경우는 하락장이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피해야 될 시장인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동양 피스톤도 눌러보면 왜 올랐나 보면 뭐 수소 전기차에 뭐 리비안 뭐 수혜주도 있는데 뉴스가
수소 규제 풀린다 소식에 뭐 됐다 하면서 이게 나와요. 기사를 그지같이 썼네. 너무 그지같이 썼네. 뭐 어제 여기 나오죠. 수소 전기차 부품 생산 동양 비스톤 하면서 이렇게 뭐 핵심 부품이에요. 말씀드리지만 핵심 부품은 아니고요. 부품 생산했습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진짜 핵심 부품은 지금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뭐 차량 경량화 관련 중인 코프라 이런 애들도 좋잖아요. 코리아 FT도 같은 경량화인데 얘는 좀 빠지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이제는 줍줍해야 됩니다. 얘를 줍줍해야 될 때입니다. 현대차 EUV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격에 사놓으면은 한 배당 수익률이 한 4% 가까이 되겠는데요.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주식들 보면은 참 아직까지 자동차 비중이 20% 이하, 20% 살짝 밑인데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이거 나온 김에 그냥 수소차로 봐야 되겠다. 수소차 막 금속 분리판 했었던 세종공업 흐름 좋죠. 빠진 것 같지만 전혀 추세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금속 분리판에 또 하나의 종목이 있어요. 아직은 이제 좀 이제 테스트 중인데 삼보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자회사가 뭐 자율주행 쪽도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아직 검증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지만 얘는 만약에 금속 분리판에 대한 그게 테스트가 통과하면 점핑을 하겠죠. 사라는 게 아니라 금속 분리판 얘기가 나와서 세종공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동아화성 얘도 조정 잘 받고 있네요. 뭐 얘는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지만 요 정도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랐으면서 빠질 때는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얘도 지금 줍줍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수소 보면은 비나텍 같은 경우는 왜 덜 빠지는지 얘를 좀 이렇게 사고 싶은데 얘는 아마 수소 트램을 2023년에 수소 트램이 다니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부에 400 얼마는 너무 조금 투자하는 거 아니냐? 4천억은 줘요. 네, 그러니까 무슨 너무 심해. 그럼 수소 트램 나온 김에 현대로템 걔가 최고의 수혜주죠. 현대로템도 보면 물론 대북주하고도 같이 있지만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들은 뭐 수소와 뭐 대북주를 같이 잡고 싶으면 현대로템을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그렇죠. 너무 많이 설명해갖고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듣고 싶은.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도 수전해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뭐 충전소를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현대차에서도 2025년까지 계속해서 전기 수소차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수소차를 늘리겠다라고 했었던 게 20배예요. 전기차는 10배. 그럼 전기차는 10배 늘린다고 한 것만큼 주식이 올랐죠. 수소차는 20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주식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차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가 있더라도 인프라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소 인프라에 관련된 EM 코리아를 얘는 그러니까 많은 비중은 안 둬도 돼요. 실제로는 그 충전소는 효성중공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안 빠졌잖아요. 사실 이거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은 진짜 욕심쟁이입니다. 이 정도 빠졌다고 하면. 이런 거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은 뭐 풍력도 있고 뭐 건설 쪽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는 여기에도 있죠. 현대모비스는 연료전지 분야에서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수소차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부품을 총괄하는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 자동차의 부품 중에 가장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될 회사가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리고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수산퓨어셀 안 깨졌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니? 상하 프론탱크 별로 안 빠졌습니다. 요렇게 그어 두시고 이 밑으로는 안 빠질 거예요. 63,000원대에
사셔도 되고 뭐 밑에 산 사람들은 뭐 굳이 이거를 팔 이유도 없고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해도 되고 단 현금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현금 있는 분들 많으세요. 이게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으라고 해갖고 잘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부터 빠진다.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인가? 월요일 날은 우리가 대치의 공휴일인가 그거니까 예, 그 뒤에 빠질 때마다 3천 이하에서는 줍줍 그리고 코스닥은 1,000 이하에서 줍줍 하셔도 돼요. 근데 아무거나 줍줍 하셨다가는 평생 줍는 직업을 하게 될 겁니다. 라임이 기가 막히네. 이거 쉬는 동안 개그집을 조금 봐서 자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요즘에 보고 있는 게 한화솔루션입니다. 이게 사실 한화솔루션은 뭐 태양광, 뭐 석유 그리고 얘네도 이제 수소 그러니까 수소 ETF 그리고 탄소배출권 ETF 이런데 수소 ETF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한화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잠깐만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찾아볼까? 이게 인터넷에 쳐보면 이게 되게 친절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써놔요. 수소 ETF 하면은 여기에 막 이렇게 해놔요. 보면은 써있죠. 수소경제 테마 여기 뭐 이런 거 보면은 한화솔루션 비중이 높죠. 그 여기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이 여기 편입시키는 건 사실은 좀 욕먹지 않을 거를 올려놓습니다. 네. 잘 보이는. 예, 그냥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뭐하고 한 게 ETF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ETF라는 거는 뭐 펀드와 비슷한 거잖아요. 한 번에 몰아서 사는 거. 내가 종목 고르기 두려우니까 이게 세트를 묶어놓은 걸 내가 사겠다라는 건데 그 돈이 몰리면 몰릴수록 그 안에 종목을 편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산업일수록 주가가 사실 뻥튀기 되는 게 많아져요. 근데 수소 ETF는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현대제철이 왜 들어있나 하면 금속 분리판. 그 여기 보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한원시스템은 왜 들어가 있지? 얘네는 글쎄, 얘네 한번 봐야 되겠네. 그 외에는 뭐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최근에 급등했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거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이 편입은 했지만 더럽게 안 오르는 애들이 여기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심심하면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번 보셔도 될. 이미 조정을 너무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신재생에너지가 아주 많이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은 주봉으로 한번 보세요. 작년 8월부터 계속 사실은 이 가격을 깼으면 안 되죠. 깼으면 안 되는데 여기 빠졌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5배가 올랐으니 그 원자재 값이 올라서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얘네는 그 태양 전지 관련된 쪽이니까 그래서 빠졌었던 건데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지지선을 깨니까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결국은 이거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 이하에서는 부담 없이 매수해도 될 게 한화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뭐 수소 관련된 쪽에서 설명한 것 중에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되게 보수적이다. 그리고 좀 뭐 큰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브랜드 좋아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현대모비스하고 한화솔루션을 공략하시면 돼요. 얘네는 수소 관련돼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위주. 그 외에 뭐 나머지 회사 효성그룹들은 이제는 조금 안 보셔도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 이거는 사실 효성첨단 소재를 수익이 3배라고 좋다고 팔아놓고 거기에서 2배 가는 걸 보면서 참 내가 고르긴 잘했지라고 위로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효성그룹보다 그 외의 종목들을 보세요. 뭐 한화솔루션, 현대모비스, 아니면 세종공업, 동아화성, 뭐 비나텍, 뭐 이런. 근데 비나텍은 아마 실적이 아마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쪽으로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내가 또 빼먹은 거 있나? 자동차. 그 외에 나머지 작은 부품 회사들은요. 일단 얘네 움직인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것도 2배, 오르는 것도 2배입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단 얘네가 반등하는 걸 본 다음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볼 게 그럼 이 자동차 봤으니까 또 우리의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는 참 난 안 갖고 있지만 두 분이 이렇게 삼성전자 임직원처럼 갖고 계시니까 자원이 매덕을 들고 계시네요. 이거를 네. 매독씩 600만이면 얼마야? 예를 들어서 1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면은 자본금 많은 사람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러면은 1억씩이라고 해도 600만이면은 얼마요? 600억인가? 아닌가? 아니죠. 600만 1억. 얼마를 갖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사실 임직원이네. 좀 적어도 한 과장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 누구보다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있는 건데 직원들 삼성전자 안 사랑할 걸요? 자랑이나 하지. 최근에 그 원효띠인가 그 1,000억을 번 애가 있거든요. 1,000억? 24살, 7살인데 걔가 한 100억 정도를 8만 원 정도에 삼성전자 배당만 뭐 하는데 1,000억을 벌었다고? 마진 거래하는 친구. FX 마진.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FX 마진 거래. 그거는요. 1초의 돈이 그냥 레버리지도 막 10배? 그리고 이제 막 그 불법으로 하는 거래소에서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옛날에 아는 동생이 그 FX 마진 거래를 한 친구가 있는데 커피를 먹는데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막 후다닥 떨어져 갖고 이걸 쏟아내더라고. 그래서 그 경희대 카페베네에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냐 하는데 하고 싶다고 하더니 저희 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워낙 부자라 워낙 부자라 상관없습니다. 이 새끼인데 방송 보라니까 안 봐. 그러니까 마음껏 욕해야지. 이 자식아, 네가 그래서 금산 갔어. 그러니까 FX 마진 거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하다가 뭐 망하면 막 굴러먹다가 어디까지 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투자 쪽에서 맨 마지막에 굴러먹고 뭐하고 하다가 가는 데가 거기예요. 절대 여러분들 거기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선물 옵션은 그 마진 거래에 비하면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겁니다. 근데 그걸로 1,000억을 벌었다고? 그럼 사람들 많이 붙어 있겠네. 엄청 많죠. 제일 유명한 포인트에서. 그 진짜 그 걔만 번 거, 걔가 대단한 거지. 따라해서 절대 못 벌어요. 가명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거의 걔가 그 원탑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100억? 네, 100억 정도 그냥 배당 타 먹으려고 샀었다고 이렇게 그 코인 게시판에 다 인증들이 다 올랐어요. 그 배당 내가 줄 테니까 그 100억 나 투자해 주면 안 되나? 배당 정도는 그 정도 수익률은 내가 내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보면은 W자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요. 쌍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게 얘기를 하자면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줄었어요. 뭐 오늘 같은 날도 77만 주면은 좀 귀엽죠. 100억 가지신 분한테는 귀여운 겁니다. 예전에 팔아제낄 때는요. 이거는 뭐 막 1,300만 주 던지고 2,200만 주 던지고 했었던 거에 비하면 그 많이 샀고요. 뭐 그저께 뭐 한 2,000원 빠질 때 500만 주, 그다음 어제는 4만 주, 이 정도면 되게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700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야, 이거 자식의 손주까지. 이재용이 대통령 되겠어, 이 정도면은.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겠습니다 하면 전부 그냥 700만 명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을 하고 옛날에 정주영이 나왔는데 떨어졌잖아. 현대 가족들만 찍어도 대통령 된다라고 했는데 가족들한테 못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참 살아나야 됩니다. 시간에 볼까? 시간에도 빠졌네. 근데 나스닥 이거 아마 월요일이 그 대체 공휴일이고, 그리고 제 생각엔 반대 매매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몰아붙인 것도 아마 그쪽하고 연관이 있을 거고 매일 이 정도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도 남죠. 그러니까 주식이 급락할 때마다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한 4시 15분쯤 막 전화가 오는 친구들은 유보율이 뭐 거의 막 160, 그래서 이제 140 되면 이제 반대 매매 나가거든요. 똥줄이 타니까 나 진짜 말하기 좀 미안한데 민망한데 하다가 미치겠다 해갖고 딱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3명의 친구들이 전화 오면은 느껴져요. 바닥 왔다. 바닥이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참 이런 상황에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SNS텍이라는 회사, 뭐 EUV 공정 뭐 이거에 얘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바닥에서. 올라왔네. 내가 이 주주거든. 내가 이걸 사라고. 우리 SNS텍은 많이 여기서 얘기했나? 어쨌든 제가 여기 주주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냐? 보면은 설비 투자를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설. 이게 증설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유상증자만 했다라는 것 같다가는 설득력이 없고 증설을 했다라는 거는 회사에서 증설을 하겠다. 뭐가 있으니까 증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포토레지스트, EUV 공정 이런 쪽 공정인데 그런 미세 공정에 관련된 계속해서 뭐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이 미세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를 국산화하고 뭐 하려고 하는 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가 SNS텍, 뭐 동진세미캠, 뭐 FST 이런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증설하겠다라는 거는 뭔가 개발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 동진세미캠은 내가 오늘 한마디를 하고 넘어갈 건데 보이시나요? 이 위에 피레침인가? 이거 무슨 뭐 피레침인데 이거 이 정도면은 참 이거는 오한마로 지금 머리를 때린 건데 이게 어떤 일이 오늘 있었냐면 이거는 참 가능한 거구나. 보시면 뭐 기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던졌죠.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화가 납니다. 갑자기 또 화? 자, 동진세미캠이 오늘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가짜 뉴스가 보면 뭐 이재용 동진세미캠 인수 지시, 뭐 포토레지스터 키운다.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이거 쌍욕이라고 싶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요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래 장난하더라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물론 문제는 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막 특보 이런 거 나온 거는 차분하게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따라 붙으면 안 된다고 상한가를 찍었었다니까 장중에 동진세미캠이 장중에 상한가를 찍은 건데 아니 이 회사를 이재용이 뭐 감옥 나오고 나서 별다른 거 하는 거 없이 하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거에 여기 고점에 산 사람들 물론 회사가 좋기 때문에 기다리면 저 가요. 근데 문제는 언제 가냐고. 그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도 4%가 빠졌죠. 그러면 오늘 고점에서 산 사람은 하루아침에 1억이 7천만 원 된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아니 뭐 30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없어져야 될 완전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동진세미캠 보면 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오르고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회장이 23만 주 장내 매도. 근데 이거는 다행히 9월 24일이니까. 근데 9월 24일이라고 해도 조금 가격 떠 있을 때. 근데 이거는 뭐 부회장이 이렇게 장내 매도한 거는 뭐 경영권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이게
도덕성에도 참 문제가 있는 회사고, 물론 이 회사가 올랐었던 거는 여기가 아마 노스볼트 쪽하고 연관이 있어갖고 그 2차 전지 소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뭐 그런 문제로 오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올라야 되는 회사고, 그리고 가치 대비 저평가고, 2차 전지 소재들 다 올랐을 때는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탄력을 받았나. 여기 보면은 실리콘 응급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뭐 CNT도 전지 이런 걸로 갔었던 게 이제 뭐 대주전자 뭐 이런 건데, 얘는 그거에 대한 주목을 못 받다가 뒤늦게 받은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지분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없네. 어쨌든 간에 이런 가짜 뉴스에 낚인 사람도 사실은 잘못이지만 그거를 저렇게 얘기한, 근데 이게 되게 참 운도 없는 게, 이런 가짜 뉴스랑 상관없이 이게 뭐 증권 뭐 전문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동진세미캠 얘기한 사람들은 전부 몰매를 맞고 있어요. 걔네랑 짰냐 뭐 했냐. 갑자기 예. 근데 회사가 좋아서 설명한 건 맞거든. 회사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회사 중에 뭐 관심 있게 좋아하는 회사, 뭐 하나머트리얼즈, 뭐 한미반도체, 뭐 그리고 뭐 얘기 많이 하는 게 그런 뭐 테스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뭐 네페스, 동진세미캠, SNS텍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오르기에 난 SNS텍을 갖고 있는데, 얘는 사실 예전에 갖고 있지만 지금 안 갖고 있어요. 반도체 비중 많이 줄여서. 근데 올라가니까 야, 이게 거래 터지면서 올라가네, 사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게 된 거는 고마운데, 앞으로 사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까지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피눈물이 묻어 있는 건데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이제 후공정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전저점도 이탈을 했고, 여기도 이제 경영권을 넘겼어요.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뭐 이렇게 잘하는 회사여서 넘겼을 수도 있는데, 경영 참여를 위한 AI 트리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좀,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근데 반도체 투자가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반도체도 무슨 신재생처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살아나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회사들이 올라갈 겁니다. 뭐 그 네페스 같은 회사도 미리 이제 설비 투자를 해놓은 회사라 이제부터 걷어들이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가 일단 살아나 줘야 얘네들이 움직입니다. 그거에 먼저 움직였었던 SNS텍은 괜찮고, 하지만 얘가 작년에 주도 1등이었거든요, 반도체. 근데 1년 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다가 이제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 얘는 이제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간다라고 하면은 같이 가는 회사가 FST예요. 얘는 차라리 가격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실 지금 한 5% 정도 갖고 있나 이래요. DB하이텍하고 SNS텍만 갖고 있어요. 한미반도체 정말 그 뭐냐, 그 전초처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전초를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 담그는 관찰하기 위해서 조금 사놓은 게 있고, FST 같은 경우도 지금 1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이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는 참 어렵습니다. 지금 한 5% 살짝 밑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뭐 DB하이텍이 좀 괜찮은 게,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만들어요. 어제 뭐 나왔죠? DB하이텍 차량용 반도체 만든다. 이 회사도 뭐 현대차에서 인수하네 뭐하네라고 하면서 또 뭐 이슈돼 갖고 잠깐 올랐었던 적도 있고, 삼성전자에서 뭐 인수하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만약에 이 가격에서 더 빠진다라고 하면 반도체 비중을 5%에서 10% 이상 올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DB하이텍, 뭐 SNS텍, 뭐 하나머트리얼즈 뭐 이런 애들, 실리콘 카바이트 이런 애들도 뭐 TCK 이런 애들 말고, 얘네는 이제 소송에서 져서, 근데 미리 빠져 있으니까 덜 빠지긴 하네. 그래도 요 위에서 산 사람들은 반토막 났네. 안타깝네요. 막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참 헛웃음이 나와서. 솔브레인도 참 좋은 회사인데 일단 저점 깼습니다. 네, 깨졌습니다. 드디어 깨졌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안 깨지는 이유가 얘는 지금 이 올랐었던 게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겁니다. 좀 반도체를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무 반도체나 사지 마시고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차를 못 만드니까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전공정 말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후공정 테스트 이쪽으로 좀 이제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 산업은 우주항공, 항공우주.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똑같이 그냥 우주로 쏘는 거. 그거 관련해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1일인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이제 누리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만약에 발사에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7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우주항공이다라고 하는 게 뭐 미국이나 중국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소형위성을 띄우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이제 전략자산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뭐 우주선을 쏜다, 뭐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필수입니다. 뭐 또 자율주행이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6G라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번에 발사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관측위성만 쏘던 뭐 기존에 뭐 관측위성은 막 봐갖고 그냥 저쪽에 뭐 북한이나 어디 뭐 관찰하는 뭐 그 정도인데, 이제 통신위성이 돼야 이제 말 그대로 주고받는 뭐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든 자율주행이든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통신위성 관련, 위성 안테나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흐름은 세죠. 어제 최근에 이게 급락장이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으면서 보면은 역배열이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 조정을 줬었던 게 정배열로 바뀌면서 우상향을 하는 전형적인 최고의 이제 뭐 전고점 뭐 9만 원을 향해서 발사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뚫고 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그럼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발사 전에 뭐 9만 원을 뚫고 뭐 10만 원에 가고 했을 경우 발사 전날 반 이상은 팔아야 됩니다. 이게 옆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기었을 때 발사에 성공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떨어지면은 밑으로 빠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21일 날 우리가 그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발사 전날 수익을 챙기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대기업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시스템도 이제 그 발사체든 뭐든 위성에 관련된, 통신위성 관련된 회사에 지분 투자도 했고, 하지만 조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면은 뭐 한 15%, 10%? 이 정도면은 되게 양호합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 카페에도 썼지만 이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을 2만 원 이하에서는 꾸준히 모아갈 겁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건 꾸준히 모아간다고 해서 지금 이걸 한 번에 다 사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수익 나면은 일부 수익 실현해서 요거 한 10개 사고 20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이걸 샀다라고 하면 그거에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기만 하는 종목을 다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제가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수익 난 거에서, 아니면 내 월급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이거 사서 모아보고 그 가격 이하에서 사서 모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 같은 회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디 갔냐, 뭐 이런 회사들도 보면 흐름이 양호해요. 시장에 뭐 아까 뭐 보여줬던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처참했던 거에 다르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리고 좀 답답한 흐름인 한국항공우주도 그냥 바닥을 계속 기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가 그 발사체든 뭐든 우주로 위성을 쏜다라고 하면 최고의 수혜주는 얘지요. 근데 단지 이제 공기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제대로 된 뭐 발표도 하지 않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주식도 가만히 있고 다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주주들도 정말 주주를 가만히로 보는 정말 안타까운 회사입니다. 근데 뭐 꾸준하게 뭐 하나 시스템이든 한국항공우주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입맛에 맞게 고르셔도 돼요. 뭐 제가 뭐 농담으로 세 개를 놓고 사다리를 타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도 돼요.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뭐 캔코아 이런 회사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노코 이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빠진 것 같지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쭉 굳는 이게 차트쟁이들의 이게 뭐 이렇게 짝대기 짓에서는 정말 매수 신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포트도 좋게 나왔죠.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LIG X1 이런 회사들도 지금 위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이런 기업들은 더 뭐 개별주로서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했던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뭐 이건 뭐 시장이 뭐 조정인가요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 없이 하시고 그리고 뭐 양봉에 따라가지 마세요. 요즘 같은 장에는 양봉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런 날 말고 좀 음봉에 빠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음봉의 매수.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이때가 아니라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게 조정시의 매수.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나 어떻게 팔아요라고 하면은 21선을 훼손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 21선을 깬다라고 했을 땐 비중 축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밑에서 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지.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팔면은 손해. 그러니까 제발 이럴 때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뭐 철강이든 아니면 기존의 뭐 케미칼이든 뭐 바이오든 제약이든 얘기 안 하는 게 내가 안 사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튜브는 이렇게 좀 개인 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토대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 포트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좀 무섭더라고 이걸 작은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한 50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50개면 베스킨라빈스도 32개인가? 그 눈알 빠질 것 같은 아이스크림도 32개인데 50개면 31인데 50개면 김밥 천국 메뉴 정도 진짜 맛집은 메뉴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몰빵할 정도 되려면 맛집 정도의 장인 정신, 실력이 있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10개 이상 해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는 10개 이상의 종목에 뭐 이렇게 재무제표, 산업 분석 모든 게 다 돼 있어 갖고 머릿속으로 싹 그릴 수 있으면 그 이상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봤을 때 제노코,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인텔리안테크, 하나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보라는 거지 이거를 다 사라는 거는 ETF를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중에서 대기업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중에 하나 대기업 하나 작은 거 제노코, 캔코아, 세트레가 인텔리안테크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2개 갖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게 우주항공도 제가 한 15%까지 늘려놨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한 다시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게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도 이제 ETF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 ETF 안에 들어갈 종목은 뻔히 있죠. 뭐 네이버, 하이브, 뭐 YG, 그러니까 이런 엔터 기업들 위주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는데 이미 오히려 시장 대비 덜 빠진 것처럼 보이네요. 차라리 그 전에 때려 맞으니까 너무 많이 맞으니 먼저 맞아서 다음 하고 넘어간 거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빠졌을 때 제대로 된 애처럼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두드러 맞으려면 34만 원까지 두드러 맞으면 내가 좋은데 내가 사고 싶으니까 나는 그 가격을 원하는데 그렇게는 안 때리네요. 근데 하지만 이제 뭐 국정감사한 데잖아요.
예, 뭐 범수형이랑 뭐 이렇게 와서 하면은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외국인들이 뭐 담는다? 글쎄요, 이거 잘 모르겠고. 아니, 가관 애들은 진짜 저런 애들이 연봉이 억대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항상 그 대장주로 저희가 얘기했었던 게 VFX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VFX는 다음 주에 저희가 VFX란 무엇인가라고 해갖고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봤었던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주식이 빠지기 마련이죠. 근데 유상증자 내용을 보면 뭐 70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한대요. 700억 정도면 이 회사가 뭐 6,700억 정도니까 10% 정도. 그러니까 하락폭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얘가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신성장 사업이고 돈 들어갈 게 많거든요. 한 30%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30%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주가가 쭉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좀 사야겠다라고 해서 살짝 조절을 해놨는데 웬걸 10%. 그리고 1대1 무상증자. 이거는 근데 무상증자 기준일이 11월 8일인가 얼마하고 그리고 유상가액이 5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 모아가기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안 올라가고 싶어도 이 밑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막 덱스터나 이런 애들이 고점 뚫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덩달아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주주들은 유증 받으면 완전 땡큐. 무상증자 땡큐. 자, 위즈윅 스튜디오. 얘가 2위였는데 3위가 많이 올라가는 거는 덱스터 같은 경우는 엔터랑 그 컨텐츠 산업 비중이 크다 보니 그 오징어 게임이 사실 그러고 보니까 쉬는 동안 오징어 게임이 난리였네요. 보셨나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를 좀 막 누구 죽이는 거 나오면 사실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라켓 소년단이라든지 뭐 갯마을 차차차 막 이런 거. 뭐 옛날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인생은 아름다워 아니면은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풍금. 안 어울리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원앙 소리. 원앙 소리는 안 봤어. 소가 계속 울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류를 좋아해요. 뭐 아니면 스토브리그 이런 거. 그리고 응답하라. 근데 뭐 하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눈깔 너무 싫은 거야. 막 마동석 눈보다 더 튀어나와갖고 더 무서워. 그래서 안 봤는데 와이프가 볼 때 잠깐 앉았다가 와 이거는 왜 이게 세계 1인지 정말 내 깐부치킨이 뭔가 이번에도 알았고 또 저랑 친한 동생이 또 이제 달고나의 신입니다. 그 친구가 거기에 달고나 그거 3,000개인가 납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백종원 뭐 거기에도 나와요. 달고나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얘기하는데 달고나로 뭐 건물을 샀대나 뭐래나 뭐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컨텐츠가 사실 엄청나게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그 비중이 큰 덱스터가 이렇게 거래량을 뚫으면서 전고점을 넘었다라는 건 조정시의 매수인 거죠. VFX의 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가 올라갔었던 거는 얘는 2등인데 거래가 터졌죠. 얘도 조정시 매수인데 얘가 같았던 건 자회사가 상장한 게 있어요. MP라는 회사인데 이게 VR 스튜디오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드라마나 이런 것도 하지만 뭐 e스포츠 이런 것도 아마 여기서 하는데 그게 오늘 저평가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얘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메타버스라고 하니까 무슨 왜 꼬이지 내가? 어쨌든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의 핵심은 VFX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플랫폼도 있죠. 근데 이제 엔터 회사들은 이게 중국에서 혹시 규제가 있을까봐 제가 지금 잘 보진 않고 있는데 일단은 VFX를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만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한컴 MDS는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모아가고 그러니까 이 MP가 상한가를 가면서 MP를 보면 여기 보시면 위즈윅 스튜디오가 갖고 있죠. 37%. 그러면서 같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노뎁
그 홀로렌즈 얘기했었던 거 얘도 사실은 손절했는데 얘는 얘네가 CCTV 막 이런 것도 하는데 그때 그 입찰할 때 비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해 뉴스 나와서 제가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상한가 가고 조정을 잘 받고 있죠. 조정 시 매수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 21선을 양봉 거래량을 뚫고 넘어가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21선을 지지를 확인한 요게 조정 시 매수인 겁니다. 그리고 맥스트 뭐 그 IR 플랫폼 이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할 요 정도 회사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해봐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 밑으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험한 말을 했는데 말이 현실이 돼서 5만 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일단 1순위는 VFX예요. 그 다음에 2순위를 보고 싶으면 뭐 맥스트나 뭐 MP 그리고 한컴 MDS. 한컴 MDS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보면은 뭐 또 심심하니까 줄긋기 놀이 한번 하자면 딱 18,000원이 저항이었던 걸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담 없이 매수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한컴 MDS도. 하지만 명심하셔야 될 거는 대장주는 자이언트 스텝, 위지윅, 덱스터. 그러니까 오징어 이런 애들 하면서 컨텐츠 뉴 이런 애들도 좋았겠네. 그 우리 아는 기자님이 갖고 계시는데 아이고 괜찮은 흐름이네. 얘도 아마 디즈니하고 아마 얘네가 계약을 맺었던 애들인데 다음 달. 그러면은 이런 애들도 조정시 매수해봐도 되겠네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징어 스튜디오는 뭐야? 그거 어디 있는 거야? 진짜 오징어 게임에 그 수혜주는 없대요. 상장 회사랑 연결되는 회사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콘텐츠의 힘이 엄청 세졌잖아요. 그 안에 이제 단역으로 나왔던 뭐랬던 했었던 사람들 뭐 잠깐 나왔었던 배우들도 무슨 팔로워가 뭐 무슨 뭐 4만 명이었는데 200 몇만 명이 되고 그래서 이야 그러니까 K 콘텐츠의 파워가 K-팝과 함께 엄청나게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뭐 뉴나 뭐 그 외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실 대장인데 그때 그 수익통 했을 때 응. 좋았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엄밀히 따지면 대장인데 바닥 탈출을 했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덩어리가 큰 애들보다 작은 애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 뉴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정시에 매수해봐도 될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라는 거는 이거를 21선을 깨지 않고 지금 11,000원을 넘었으니까 11,000원과 12,000원 사이가 만약에 온다면 부담 없이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를 싫고 여기 뚫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 오징어 게임 여파로 많은 이제 드라마들이 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빠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빠지네. 그러니까 방시혁이 나이가 몇 살인데 여자친구가 24살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 딸 같은 애랑 미성년자는 아니니까. 그러게 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오징어 게임 너무 대박이었어요. 너무 그 게임들 넷플릭스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내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 그러고 보니까 걔네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던데 넷플릭스가. 하여간 오징어 게임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오징어 진짜 잘했거든요. 밀고 던지고 뭐 이런 걸 잘해갖고.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오징어 게임은. 어떻게 그걸 모르지? 저도 아는데. 깽깽이로 가고 거기 가갖고 딱 밀고 나가면 이제 한 발 되면서 이제 사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오징어 게임을 모르다니. 그 그림이 똑같으셨어요, 대표님? 저희 동네는 그림이 좀 달랐어요. 그림 나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비슷한데 약간 달랐어요. 저희는. 이 중간에 지나가기 위해서 럭비처럼 그렇죠, 밀고 한 명- 그리고 막 손 뻗으면 이렇게 딱 잡고 하는데 딱 잡으려고 하면 탁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했는데 앞에 밀면서 킥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옛날 무한도전에서 막 그 정준하가 다 밀고 맞습니다. 나갔었던 길도 막 자빠지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추억에 젖었던 나는 그래서 공기 안 나오나 막 이랬는데 그래서 여자한테 유리한 그렇죠. 뭔가 딱 해서
공기가 안 나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공기도 좀 나오고 팽이 행위치. 뭐 이런 것도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시즌 2는 할 수밖에 없을 분위기인데 지금. 시즌 3까지 확정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병헌의 각오도 나와야 되고 남부 할아버지의 또 스토리도 나와야 되고 겨울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근데 이거 딱 쓰고 있을 때 몇 마디 하는데 이병헌 같더라고 목소리가 이렇게 변조하는데도 그 톤이 있어서 이병헌 아니야? 이병헌 했는데 이병헌이어서. 근데 공유는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애라 그게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걔는 낫도깨비로 그냥 그 정도. 그 외에 뭐 알체라 같은 애들도 알체라 진짜 대표이사가 원하는 대로 됐네. 야, 안 올랐네. 네, 안 올랐네요. 안 올랐네. 양만 올랐어 얘는 정말. 어쨌든 간에 뭐 관심 있게 이제 보셔도 될 가격. 확실히 이 VFX가 좋다라는 거. 참 메타버스 대단합니다. 이제부터 메타버스를 조금 늘려보시고요. 자, 탄소 배출. 탄소 배출을 보기 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 이게 아닌데 어떻게 됐나? 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해외 ETF인데 이렇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 ETF 종목이라고 하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어제 오늘 상장됐습니다. 한국에는 어제 오늘 상장됐어요. 근데 미국에는 예전부터 있었죠. 그러면은 한번 보는 거예요. 잠깐만 얘는 그게 아닌데? 왜 해외 ETF? 탄소 배출권 ETF 종목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냥 맨 위에 거 한번 눌러보세요. 딱 눌러서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봉, 월봉 어떤 느낌이신가요?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이런 주식을 사고 싶죠. 내 주식이 이렇게 되길 바라죠. 지금 바닥에서 거의 안전하게 야금야금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도 편입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ETF가 어제 상장이 됐지만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이 좋은 이유가 이 탄소 배출권 ETF의 흐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의 대장은 휴캠스죠. 휴캠스의 흐름이 이제 보시면 이게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얘는 매수해야죠. 그리고 얘는 암모니아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암모니아 공장도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암모니아에 대해서도 따로 저희가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캠스 그리고 뭐 후성 탄소 배출권 거래했었던 후성은 뭐 이렇게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제 그만 팔아야죠. 휴캠스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OCI 그룹의 SGC 에너지. 그 옛날에 우리 오혜정 씨가 이걸 갖고 있었는데 얘도 보면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조정시 매수지만 기왕이면 대장주 휴캠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탄소 포집 유니드 얘는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면 전고점에서 딱 밑꼬리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13만 원 전후로 탄소 포집은 유니드, 탄소 배출은 휴캠스. 그리고 뭐 탄소 포집 그리고 뭐 굳이 보면 누리플랜 같은 경우도 흐름이 괜찮아요. 얘는 아마 DMZ 평화공원하고도 연관성이 있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대북주하고 얘는 이제 배견을 잡는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주 플러스 그 탄소 배출 관련을 보시겠다면 누리플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휴캠스를 사셨으면 좋겠고 한솔홈데코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인 거는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저렴하지만 신용이 야 반대매매 많이 나왔네. 며칠 전까지 9%대였는데 원래는 10%가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매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8%라는 거는 좀 더 털렸을 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탄소 표집의 또 히든 카드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 들어간 것 중에 유일하게 좀 사볼 만하네요. 엔지니어링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저희가 다 영상 만들어 볼게요. 에코프로 얘도 안 깨잖아요. 바닥에서. 좀 빠지면 사고 싶은데 안 빠져. 이게 센 종목들이 이런 박스권 기관 조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에코프로 HN 얘도 안 빠져요.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탄소 배출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또 다른 거 없어라고 했을 때 탄소 KC 코트렐 이런 회사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뭐 석탄 뭐 발전소, 화력 발전소 이런 부분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좀 흐름이 약한 건데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넘어간다면 얘네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 보면서 같이 이제 그린 뉴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아마 연말 남은 기간 동안 그린 뉴딜 쪼개기를 저희가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처음으로 이제 태양 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료부터 공정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영상이 나갈 거고요. 탄소 그러니까 이 태양광에서는 OCI 흐름이 이렇게 좋은 건 결국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가장 세게 움직입니다. 근데 살짝 얘는 사라고 못해요. 얘는 살짝 고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 15만 원 밑으로까지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60%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는 매수하고 싶다면 15만 원 이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수해야 될 건 하나솔루션입니다. 아까 수소에도 얘기했지만 태양전지도 결국 폴리실리콘 가격은 안정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는 것은 뒷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이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태양광 뭐 윤기실리콘이나 뭐 통이 같은 경우도 매수해 보기 좋지만 중국 주식 매수 상위 종목에 10위권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남이 샀다니까 또 사기가 싫으네. 이렇게 태양광 보시고 풍력은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얘도 지금 뭐 거의 1년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 봐도 돼요. 얘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다. 이게 뭐 바람이 약해서 풍력 발전기가 안 돌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기회죠. 얘는 결국은 갈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빌미로 7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부담 없이 들어가 봐도 좋을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CS 윈드가 가면은 하부 구조물인 삼광이멘트 얘 흐름은 오히려 좋아요. 안 깨요. 이 위에서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2만 원 밑으로 빠진다라고 할 땐 얘는 매수 구간. 근데 둘 다 사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사고 풍력은 해상 풍력으로만 보시고 얘네 둘이 삼광이멘트와 CS 윈드가 가줘야 그 다음에 안전한 걸 확인하고 CS 베어링 같은 애들이 급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CS 윈드와 삼광이멘트의 흐름을 보고 걔네들이 전고점을 뚫는다. 전고점을 뚫는다라는 거는 CS 윈드가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런 95,000원 이상으로 강하게 뚫고 안착을 했을 경우에 이 밑에 단에 있는 뭐 유니슨이라든지 CS 베어링 애들은 바닥에서 뭐 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이 같다라는 거는 이제 좀 안전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작기 때문에 작다라는 거는 개미들이 많이 붙어요. 그러면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애들이 상한가 나와요. 그리고 또 거래량도 작고 이런 애들 뭐 CS 베어링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동국 SNC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밑에서 세게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담으면 안 돼요. 위에 애들을 산 다음에 밑으로 파생되는 거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아까 걔네들은 위에 박스권으로 기간을 조정을 줬지만 얘네 가격 조정까지 줬잖아요. 이게 그 우량주와 그리고 밑에 따라가는 주식의 차이점이에요. 뭐 삼강MNT나 CS 베어링은 그 가격 박스권을 넣고 조정을 받은 반면 동국 SNC나 유니슨, CS 베어링 이런 애들은 가격 조정까지 줘갖고 피를 말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포트를 짠다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돼요.
갑자기 유닛 테스트 나오니까 여기 보니까 얘도 태양광이거든요. 얘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에서도 뭐 거의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만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 접는 태양광 이런 데도 붙일 수 있고 태양전지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일자로 세워놓는데 페로브스카이트가 나오면 여기저기 붙여놔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태양광 충전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관이 있겠네요. 그런 거에 관련돼서 대장주처럼 움직이는 게 유닛 테스트예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장비 뭐 후공정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유닛 테스트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25,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좋을 회사. 왜냐면 태양광과 반도체 후공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상향 쪽으로 올리고 위에서 조정을 중이라는 거는 태양광 호재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S에너지 이런 거는 그냥 보지 마세요. 얘네들은 아까 OCI나 하나솔루션하고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하나솔루션하고 OCI가 안착하면서 위로 올라갈 때 이제 뭐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이제 회원들한테 막 아니면은 한국경제나 이런 데 나와갖고 삽시다 해갖고 올리는 애들이 이런 회사예요. 그때 이제 단기 매매 할 때는 괜찮은 회사들입니다. 이렇게 그린 뉴딜을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2차 전지는 사실 많이 제가 정리를 했어요. SKC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이렇게 때려 맞잖아요. 계속해서 변동폭이 되게 커요. 뭐 어디야 뭐 영국 어디랑 계속해서 뭐 한다라고 하는데 어제 그 합작회사 하기로 했었던 데서 뭐 이사회에서 부결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2차 전지 쪽에서 좀 멀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신호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좀 얘가 이제는 2023년을 넘어가고 2024년 뭐 5년 매출까지 땡겨갖고 지금 PER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게 별로 좋게 안 보입니다. LNF 이런 회사들도 뭐 팔고 나서는 30-40% 오르니까 기분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어깨에서 파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밑에 뭐 이렇게 부품 딴 회사들보단 뭐 AFW 이런 애들은 바닥에서 오늘 괜히 뭐 올라갔네. 너무 빠졌으니까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토막 났네 몇 달 만에. 그러니까 반도체도 소재만 같지 장비는 너무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장비는 계속 증설을 해야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증설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얘네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뭐든지 소재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특수가스나 소재. 그리고 충전소의 대장이었던 원익 P&E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위에서 이제 조정을 좀 줘야 되겠죠. 박스권 조정. 그럼 얘랑 얘가 가야 따라가는 회사들이 이제 뭐 휴맥스 같은 회사들도 오히려 매수하기 좋아요. 오히려 차라리 전기차는 충전소가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되고 비중 추가해도 돼요. 단 포트에서 15%는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것도 좋은 거 많으니까 이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이번에 GV60 나오는 거 보니까 충전할 때 이게 갖다 대던데 무선 충전인가? 자, 동양 EMP 같은 회사 얘도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뭐 매수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까지 떨어졌네요. 뭐 동양 EMP 얘를 비중을 한번 실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대장주 위주로 하세요. 동양 EMP 보시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유라테크는 기술적 대응이 잘 되는 사람만 매수하라고 했었던 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졌잖아요. 팔아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쓰는 게 기술적 대응이 되시는 분들 하면은 아니고 초보자라고 하면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 전기차 충전 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무선 충전으로는 뭐 동양 EMP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둘러봤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봐도
아주 그냥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건가? 예, 좀 일단은 우리나라 환율이 좀 안정화가 좀 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왜 항상 뭐 모든 조정과 선조정 그리고 후폭풍 이런 거를 왜 다 맞을까? 선조정 받았으면 후폭풍을 안 맞아야 되는데 둘 다 맞으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차트로만 매매하던 시절은 이제 90년대 이전 자기네들끼리 막 자기네들만 아는 정보로 매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개나 소나 차트를 다 알아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차트만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거대로 움직이겠습니까? 헤지펀드나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제 자기네들 돈 벌 걸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뭐 금융공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퀀트 투자 뭐 하면서 많은 파생 상품들 만들어내고 ELS, ELW 뭐야 ETF, ETN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자기네들 먹을 걸 많이 만들어 나갔고 이게 변동폭이 심한 거예요. 뭐 하나 걸리면 쭉 빠지고 프로그램 매매 나오고 매수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변동폭은 클 거예요. 예전에는 뭐만 막 한 5% 빠지면 블랙 무슨 데이인데 작년에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블랙 데이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무슨 뭐 짱깨 나라도 아니고 맨날 블랙 데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따라가는 매매하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해소됐을 때는 따라가는 매매가 되지만 요즘 같은 장에는 따라가는 매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는 날은 지켜보고 올라가는 날 강하게 가는 종목,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는 종목, 수급이 좋은 종목 체크해 놓고 음봉일 때 그 회사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보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을 20%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유지하시고 3천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그냥 부담 없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 속도는 빠를 거거든요. 악재가 해소되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반대 매매가 좀 몇 번 나와야 되고 그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증권에서도 이제 이 대출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난 그건 잘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유보율을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때렸어야 되는데 근데 또 신용 많이 때린 사람들은 조언해줘도 안 들어요. 유보율 좀 조정해라 뭐라고 해도 안 들어요. 근데 망하면 전화해 밥 사줄게. 그런 애들 보면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고 그러니까 뭐 그럴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 이경규가 했었던 그 명언이 이렇게 짤로 많이 돌아다녀요. 그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은 그거보다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게 무지한 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탐욕의 구간이 아니고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구간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그러니까 요 고비만 조금 넘겨보시고 그리고 자신 없으시면은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고 왜냐면은 어차피 올해는 끝났어요.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나오면서 또 시장은 계속 흔들릴 거기 때문에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움직일 회사들을 찾아야 돼요. 보통은 그 해 10월, 12월 이럴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12월 때쯤 되면 조정을 받고 내년에 주도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도 영원한 건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5G 영원할 것처럼 해갖고 생각해보면 5G가 아직 우리 안 깔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작이다. 5G가 이제 깔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랐으니 내년부터 5G가 깔리면 얼마나 오를까라고 했지만 그때 샀었던 사람들 착살났어. 5G는 오죠. 그거는 진짜 너무 오죠. 잠깐만 말 나온 김에 5G의 대장주였었던 KMW 보시죠. 이렇게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뭐 많이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5G 이제 시작이다. 정말 이제 시작이었어요. 시작으로 갔네요. 네. 시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맨날 전문가들 나오면 5G 얘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대장주가 반토막 났으면 나머지 애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가 앞으로 영원히 당연히 될 거는 맞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저런 흐름이 2차 전지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중국이든 어디서 좋은 거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이제 아니더라도 내년 준비하려면 너무 많아요. 내년에 뭐 지배구조 이슈도 있어갖고 뭐 지주사든 뭐든 이런 쪽에 대한 흐름도 되게 좋을 거고, 환경은 무조건 좋을 거고요. 많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에서 그 로봇 나온 거 봤죠? 되게 귀여운 로봇. 아마 로봇은 이제 뭐 글쎄 집에 한두 개씩은 있지 않을까요? 뭐 댓글들 보면 귀엽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기계를 보고 귀엽다. 근데 내가 봐도 귀엽긴 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려봇의 시대도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메타버스 뭐 디지털 휴먼 해갖고 그 안에서도 있지만 반려봇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로봇 관련 회사들도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앞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쪼개볼 겁니다. 자, 이제 대북주 보겠습니다. 사실 대북주는 그저께 녹화를 하고 집에 가서 생각나서 다시 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북한 얘기 한참 해놓고 대북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음봉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녹화 끝내고 대전을 갔다 올라오는데 대북주를 안 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산업이면은 뭐 좀 빼먹어도 되는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따라붙으면 안 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끼워 맞춰 넣겠습니다. 자, 일단 대북주 하면 저희가 아난티하고 신원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난티하고 신원만 보자고 해서 그것만 투자하자라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실질적인 대장이다 보니 얘네들의 흐름을 보고 얘네가 따라간다면, 이게 무서워서 못 산다라고 하면 2등, 3등주가 또 있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아난티하고 신원을 먼저 보는 겁니다. 먼저 그럼 아난티를 한번 보자면, 사실 아난티 말고 뭐 이렇게 뭐 선도전기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이제 뭐 대북 송전 뭐 이런 건데, 얘는 소위 말하는 대북주, 뭐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 대북주도 테마주다 잡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잡 오브 더 잡이 선도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있다. 이런 거 매매하는 애들은 뭐 리딩방 애들이다. 그냥 너 많이 먹어라 하고 딱 주고, 실질적인 수혜는 아난티잖아요.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에 실제로 리조트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아난티 리조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약하려고 해도 몇 달 걸린대요. 요즘에 호캉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골프도 또 유행이고 하니까 그 여러 가지 수혜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루 지나고 와봤더니 나스닥이 또 쭉 끌어올렸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처음 녹화할 때만 해도 이게 계속 마이너스 3, 4% 빠지고 뭐하고 해서 변동성이 있고 아직 뭐 해결되지 않은 게 있나라고 했는데, 끌어올려서 끝냈고, 그리고 또 주말 기간에 보면 이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급등을 해갖고 지금 5,8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때는 이런 소위 가상자산, 실체가 불분명한 자산의 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면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위로 올라가더라도 부담 없는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미국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다 해먹었고, 뭐 부채한도 연장, 뭐 신용등급 D, 글쎄 신용등급 D 가면 뭐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두려운 분들은 현금 비중을 높이라라고 했었던 거고, 신용등급 D등급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완만한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화요일 날은 월요일 그 해외 장에 따라서 화요일 날 반영이 될 텐데, 만약에 화요일 날 3,000 이하에서 시작한다, 사야죠. 두려운 분들 빼고. 자, 일단 아난티 보겠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라고 해야 돼? 리오프닝 수혜주. 왜냐면은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더 많이 뭐 골프도 치고 휴양도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대한항공이나 이런 건 사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맞물리는 아난티 그리고 금강산에 리조트가 있어요. 그 현대아산의 땅을 이렇게 재임대에 받은 거죠. 동대문이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아난티 흐름이 어떤가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아난티를 뭐 지금 따라붙으라고 하기엔 제가 참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000원이 저항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12,000원을 갭으로 뚫었습니다. 갭으로 뚫었다라는 거는 그냥 점프해서 한 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긴 이 양봉을 50% 이상 먹고 들어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 눌림목 때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갭으로 뚫었어요. 더 센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북주를 아난티를 지금 사러 가기 뭐한 게 우리는 10,000원 이하서부터 막 사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 초반에 아마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라고 했을 때도 아마 요 가격대였을 것 같아요. 11,000원 초반. 그리고 한번 여기에서 미사일 쐈을 때 13,000원 이하에서 음봉에서 매수하겠다라고 한 게 이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이때 빠져서 여기에서 빠졌을 때 이 가격에서 사서 비중을 15%로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통신선 연결하겠다는 말하고 나서 뚝 올라서 쭉 빠졌잖아요.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그날 쫄아서 팔았어요. 근데 다음날 올라가.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이 이런데 아마 장이 회복되면 살짝 누르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뭐 이게 만남이 뭐 정상회담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은 기대감이 있으면서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는 꼭 관심 있게 아마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뭐 주봉상으로도 다 뚫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예전처럼 3만 원에 가느냐 모르는 거죠. 그 우리 저기 대북주를 좋아하시는 그 누구야? 그 세계 3대 투자자라고 하는 투기꾼 나비넥타이 하고 다니는 그 사람 누구였지? 많이 나오는데 신사임당에도 나오고 모더나 후유증인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졌네. 그 사람 짐 로저스. 네,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우리 김 로저스 형님은 아난티가 3만 원을 넘을 것이다 하면서 많은 비중을 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신원 아난티하고 비슷하죠. 얘가 수익률이 아난티보다 더 좋아요. 요 가격대였거든요. 그리고 기자님은 이거를 수익이 지금 뭐 70%까지 갔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하죠. 왜냐면 그분 평단가가 1,800원인가 그래요. 70% 더블 됐네. 나보다 평단가가 낮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뭐 나머지들이 있어요. 뭐 유신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그때 대북 그 인프라 수혜주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계속 옆으로 기니까 물론 아난티나 신원이 꺾이면 얘네가 같이 꺾일 거지만 얘네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유신 괜찮고요. 그리고 안전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로템 수소 트램이나 그리고 또 철도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동차 모든 거 수주가 가능하고 마지막 AS 서비스까지 다 가능한 게 현대로템이에요. 근데 내 생각엔 북한에 철도를 넣는다라고 하면 일반 철도를 안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소 트램으로 하면 수소가 그 장기적으로 이게 운송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에 적합하니까 수소 트램으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전동차가 아니겠죠. 여기다가 지금 막 무궁화호 같은 걸 넣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현대로템도 뭐 수소와 함께 대북주 그리고 부담이 없잖아요. 흐름상 부담이 없습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 수혜주 정말 최고의 실제 수혜주는 현대 엘리베이. 왜냐하면 현대 아산의 지분을 73%를 갖고 있는데 현대 아산은 사실 현대 아산은 제가 몇 번 사서 모아라라고 하고 예전에 대북주를 손절했을 때도 현대 아산은 남겨뒀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대 아산을 저는 거래를 해요. KUTC 여기 해갖고 근데 그게 거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없습니다. 실적도 나오면서 건설 수혜주기도 하고 인프라 수혜주기도 하고 재건축 수혜주기도 합니다. 뭐 리모델링 뭐 다 여러 가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로봇 서비스도 해요. 엘리베이터 그룹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이게 배송하고 뭐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 뭐 굳이 안전한 거다 하나만 갖고 싶다 하면 현대 엘리베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난티나 신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대북주에 그때 바람이 불었을 때 9만 원까지 가던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200 종목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을 보여줘요. 실제적으로 실제 수혜주는 얘인데 수익률의 대장은 아난티인 겁니다. 실제 대장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북주 볼 때 겁이 난다. 현대 엘리베이하고 현대건설. 만약에 대북이 열리면서 그 안에 너무 개선할 게 많잖아요. 유신하고 현대건설 이런 애들이 많이 가져올 겁니다. 뭐 토목하는 뭐 특수건설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현대가가 뭐 이렇게 계열은 흐트러져 있지만 충분히 이 사람들은 기업이고 기업인 기업의 제일 목적 이윤 추구에서는 어쨌든 배달은 형제지만 남보다 낫다 하면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왼수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난티하고 신원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뒤로 파생될 거 되게 많아요. 일단은 현대 엘리베이를 없는 분들은 현대 엘리베이를 들어가시고 수소랑 같이 하고 싶다 하면 현대 로템 그리고 그 외에 뭐 터널 뚫은다 뭐 한다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 동아지실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EM 코리아 특수건설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뭐 지니까 시멘트 공업 시멘트 관련 회사들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또 그 근처에 레미콘 회사 그럼 유진기업 뭐 파주 쪽에 일산 쪽에 있는 유진기업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네. 가까우니까 북한에서 가까운 그런 게 또 올라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은 또 도로 놓는 뭐 콘크리트 회사, 모회사 뭐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뭐 건축 그 짓고 나서 폐기물을 갖고 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폐기물 관련주들까지 또 올라가게 되고 인선 ENT가 좀 일산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쭈르르륵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일단 우리는 초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새로 진입은 꼭 엘리베이나 현대 로템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등, 3등주는 당분간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북주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봉 매매를 내가 설명했나? 오늘 아직 안 하셨어요. 또 이것 때문에 또 올 뻔했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대북주는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까지는 음봉 매매라고 하긴 좀 뭐한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음봉을 맞으면서 지금 5일선을 타고 있는데 뭐 13,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뭐 그 정도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 12,500원 뭐 갭은 메꾼다라고 하는데 진짜 센 건 안 메꾸고 나중에 망할 때 여기 메꿔요. 그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12,500원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12,500원까지 또 떨어지려면 김정은이 뭐 잘못 먹어서 또 딴 얘기해야 돼. 통신선을 자기가 이빨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000원, 13,000원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따라붙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음봉매매 설명하기도 지금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사야 될 타이밍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제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신원 아난티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단기적 매매를 잘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아니기 때문에 꼭 현대로템, 현대건설, 현대엘리베이 이쪽으로 대북주를 대응하십시오. 그러니까 9월 한 달 너무 고생하셨고 10월도 죄송하지만 좀만 더 고생하십시오. 근데 이럴 때 만약에 급락이 왔을 때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그때 수평 이동 평소에 갖고 싶었던 게 같이 빠졌을 때 옆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뭐 혹시라도 3,000 이하로 빠진다라고 하면 내가 현금 비중 20%다라고 하면 한 5% 정도 사보고 또 올라가면 내비두다가 또 그 밑으로 또 빠진다. 그럼 그때 뭐 한 3%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2,900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진짜 막 울고 얼마 안 되지. 어쨌든 간에 또 사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2,900까지 빠지면 글쎄 신용 때려야 되겠는데 아마 그렇게 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컨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해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 종목 상담 이런 거를 라이브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본에는 종목 상담을 안 내보낼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라는 얘기죠.
어쨌든 여러분 고생하셨고 10월 한 달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죠.